예,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양승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좋은 글을 굉장히 잘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간단하게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뭐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조금 드러내면서 조금 논의해 볼 만한 거,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좀 던지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목은 큰 시험 한 판, 그 다음에 작은 시험 여러 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했는데 아까 이제 고부담 시험 뭐 수능이랄지 고시랄지 뭐 공채 시험이랄지 이런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칭돼서 조금 비중이 낮은 작은 시험을 여러 번 하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이제 전형을 하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능력주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써놓은 본문을 위주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길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시험에 중독된 사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죄수의 딜레마 속에서 이제 시민들을 뭔가 이제 반복적인 이제 죄수의 딜레마 속에서 시민들을 가두어 버리는 이제 사교육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신 걸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논의를 빌자면 반복적이고 굉장히 강박적이고 좀 더 강한 강도로 또 끊었다가도 다시 회귀하듯이 나타나는 시험의 중독성에 대해서 쓰신 구절을 읽을 때 마치 제가 본문을 읽었을 때 마치 담배나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과 계급적 위치의 차이가 사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을 그리고 시험 성적을 통해 나타나는 사교육의 효과 혹은 사교육을 하지 않은 효과 때문에 시민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죄인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본문에 나왔지만 사실 사교육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교육을 키워준 불신과 배신의 역사, 뭔가 정책이 만들어낸 불신과 배신의 역사겠죠. 그 시험 말고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중독 사회가 만든 폐해와 사교육 중독 사회가 만들어내는 죄수의 딜레마에서도 어떻게든 벗어나야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과 사교육의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모욕감 때문에 세상을 등지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나무 숲이라고 해서 이제 익명으로 쓰는 게시물을 모아놓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기회비용을 포기해 가면서 편하게 살지 않아서 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라면서 이제 그들의 죽음에 대해 다 좋은데 하여튼 우리랑 엮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멸시하는 포스팅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고 즉 이제 일종의 등용문을 뚫지 않고 왔다 이 존재들에 대해서 멸시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세태가 요즘에 분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꺼내면 좀 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나 평가를 받아야 하고 또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부담 시험이라고 하는 큰 시험 한 판, 수능, 고시, 뭐 전문직 시험, 공채 등으로 인생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작은 시험을 여러 판 보는 건 어떤가요? 이제 예를 들면 지필고사를 보는 것만 아니라면 다 괜찮은 걸까요? 그런 관점에서라면은 수능 위주의 정시보다 입학 사정관제부터 시작했던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수시가 더 나은 입시일 수도 있고 뭔가 이 디톡스 한다고 할까요? 좀 독성을 빼는 방향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근데 저는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뭐 사상가죠. 뭐 미셸 푸코라는 사람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학생 개개인들에게 교사가 다양한 매력이나 개성을 존중하면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에 학종에 기반을 둔 수시가 낫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요. 근데 저는 시험 한 판 역전이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모범생이 아니면 계속 어딘가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간섭받는다고 느낄 학생의 관점이 그 논쟁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지 이따금 궁금해집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신은요, 내신은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 못하던 친구가 고3쯤 각성을 하게 되면 이걸 반영할 수 있는가?
뭐 꼭 그거를 수능으로 만회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일종의 패자부활전은 어떻게 가능할지 이런 종류가 좀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와 교사들과 대학 그리고 사교육업자들이 지금 논쟁을 계속하는 거죠. 몇십 년 동안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도대체 이제 학생의 목소리라는 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이 논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대안학교에 갈 만큼 강한 자의식을 가지지 않은 학생이라도 뭔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소리는 어디에 반영되는 건지 뭐 달리 말하자면 학교의 학생 인권 조례는 하고 있지만 진짜로 그 목소리들이 그냥 학교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졸업을 위해서도 작용하는 이 입시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시험을 잘 해서 지금 출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맘대로 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시험을 그 고부담 시험 한 판을 잘 쳐서 출세를 하기도 쉽지 않고 하더라도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근 뉴스 플로어를 탔던 설거지론 뭐 이런 얘기를 남자들이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도 대입 점수가 오르면 반려자의 얼굴이 변한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학교에서 입시지상주의를 굉장히 가부장적인 언어로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파트너를 만날 수 없다는 소위 이제 모범생 전문직 출신들의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저는 항상성이 작동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기업이나 공사 입사자들이 시험 없이 전환되려는 비정규직에게 언감생심을 언급하면서 비토를 하지만 사실 공기업의 지필고사로 입시한 세대 역시 특정한 시대의 산물입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공기업의 인기가 지금처럼 올라간 거 역시 IMF 구제금융 사태 1대1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금 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없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반에 하위 30%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성적 기준으로 내신 기준으로 수능 기준으로겠죠. 수시정시 학종 수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위 20% 정도의 성적을 보이는 학생을 제외하면 사실은 저는 수시정시 학종 수능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보다 게다가 대학 정원이 많은 시대에 이제는 학생들은 지방거점 국립대 정도 무조건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지방사립 때는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가는 학교가 됐습니다. 10%의 선망직장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노동사역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선망직장 하면 대기업, 뭐 면허 소유를 한 전문직, 공무원, 공사 공기업에 입직하려고 청년들이 시험을 볼 것인지 AI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할 것인지 어떤 게 더 공정한지를 싸우고 있을 때 사실 나머지 85에서 90%의 청년들은 입사 시험조차 없는 뭐 요즘에 유튜브 드라마가 있었죠. 조조소라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최저임금 연동제라는 말을 요즘에 청년 노동자 천연우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최소임금에 연동되는 임금을 받는 그런 임금을 받으면서 평가도 없고 야근 수당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시험과 능력주의에 대한 고민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험을 없애는 거, 고부담 시험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공정한 기준이 전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게 필요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큰 시험이 주는 고부담 시험이 주는 사회적 중압감과 중도, 만능성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효과 모델을 극복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시험이 주는 통제감에도 주목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축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시험들이 어떻게 소화되고 작동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능력주의와 공정에 편입되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시험이 실제로 작동하고 합법화되고 정당화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과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